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법을 등지고 약자를 핍박하는 악당을 처벌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자들이 일정수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크유류가입니다. 오케이, 웃어. 남을 생각하지 않는 놈들에게 협동성 따위 있을 리가 없다. 야, 꼬맹이, 저리 비켜. 지금 촬영하는 거 안 보여? 그런 인간들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더욱이 놈들은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었잖아. 야, 어떡하지? 이거 찍어 올리면 안 되겠지? 되겠냐, 멍청아? 그렇기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법치국가의 규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상관없다. 하지만 이제 한 달 지났는데 경찰한테 안 들킨 것 같지? 아니, 애당초 우연히 지나가다가 맞은 건데 그게 우리 잘못인가? 그러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았어야지. 죄를 저지르고도 만약 처벌을 피하려 든다면 바로 나 이주인이 지옥 같은 고통을 선사하리라. 너네 같은 쓰레기는 들깨한테 뜯어먹혀도 싸다. 뼈는 부수는 게 개들이 먹기가 편하겠죠? 유족의 분노를 악당들의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에인 나의 책무인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짊어진 탓에 드셔보시죠. 따뜻한 걸 드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내 사무소를 찾아오고 난다. 눈앞의 부인 또한 마찬가지다. 어쩐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웃기지도 않는 내기로 내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그 두 눈 깊은 곳에는 새카맣게 물든 증오와 원한이 서려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이마나카. 반년 전까지 외동아들과 함께 살았었다. 엄마 다녀올게. 잘 다녀와. 몸 너무 혹사시키진 말고. 엄마 나 오늘 야근이라 내일 올 거야.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에 아들 아키노부 씨만이 의뢰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키노부 씨는 원하는 곳에 취직하지는 못했지만 손님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넌 뭐야? 죽고 싶냐?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래도 경비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다. 죽여버린다니. 요즘 애들 참 무섭네.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게 일인데 뭘. 고객이나 정원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경비원의 일인 만큼 의뢰인은 걱정이 앞섰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 네, 지금 가요. 네? 아키노부가 칼에 찔렸다고요? 돌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아키노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의뢰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키노부 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아키노부, 어쩌다 이렇게... 엄마 나 아파 죽기 싫어. 의사가 최대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니 의뢰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다. 엄마 혼자 두고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외로워서 어떡해. 내 아들, 제발 가지 마. 안 돼. 아키노부 씨는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걱정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아들의 장례식을 끝낸 뒤 의뢰인은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 착한 애가 왜 죽어야 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의뢰인은 경찰과 별개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아키노부 씨는 직장과 가장 가까운 역에서 습격을 당했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역으로 가던 길에 뒤에서 누군가가 칼로 아키노부 씨를 찔렀다는 것이다. 범인은 용모, 연령, 심지어는 성별조차도 밝혀지지 않았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목격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뭡니까? 안 사요. 하지만 정보를 모으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역에서 목격 정보를 모으던 의뢰인은 한 여장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네, 아들의 한을 꼭 풀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사정을 듣더니 아키노부 씨와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했다. 그애 내 보물이었어요. 맘씨 착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은 꼭 챙기는 아이였어요. 아, 저런... 범인을 절대 용서 못해요. 경찰이 수사하고는 있지만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모든 사정을 듣고 그 사람은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마음은 잘 알았어요. 나도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해 볼게요. 네? 당신이 조사를요? 이래봬도 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 뒤에 만나요. 그리고는 의뢰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넨 뒤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 일주일 뒤 의뢰인은 명함을 준 이에게서 자신의 가게로 오라는 부름을 받고 그곳으로 갔다.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요. 정말 알아냈다고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경찰조차 알아내지 못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이 그토록 쫓았던 진실은 아드님이 살해당한 이유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이었어요. 어이가 없다뇨? 아드님은 내기와 벌칙의 희생양이었어요. 의뢰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손님, 죄송하지만 나가 주십시오. 나가라고? 우리가 왜? 그날 아키노부 씨는 경비원으로서 한 깡패 집단에게 시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놈들은 카트를 타고 놀거나 이거 스릴 넘치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민폐 행위를 저질렀다. 시설 안은 금연입니다. 부디 담배는 흡연구역에서. 싫은데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 놈들은 거듭 당부받고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점주의 지시에 따라 놈들을 시설에서 강제로 퇴장시키기로 한 것이다. 규칙을 어기는 분은 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거부하겠다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래, 나간다. 너 두고 봐. 아키노부 씨는 놈들을 시설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쫓겨난 깡패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아,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경비원 주제에. 야, 오랜만에 걔 이용해서 내기나 할래? 좋지. 나도 마침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이른바 죽음의 벌칙 게임. 아키노부 씨에게 되려 원한을 품고 습격을 계획한 것이다. 놈들은 자신들에게 혐의가 걸리지 않도록 한 가지 수를 썼다. 저는 보이지? 등 뒤에서 푹 하고 찌르기만 하면 돼. 잘해라. 그렇지만 그런 짓을 했다간. 왜? 하기 싫어? 네 가족들 죽는 걸 보고 싶으면 관두든가. 놈들은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청년에게 아키노부 씨를 칼로 찌르게 시켰다.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에 청년은 이성을 잃고 말았고 내가 이겼지? 돈 내놔. 에이씨, 졌네. 청년은 결국 아키노부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말았다. 여장 남자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TV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다. 구원역 살인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저건 협박당한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됐군요. 화면에 나온 인물은 선이 가늘고 기가 약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범인이 체포됐으니 경찰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네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범인이 버젓이 따로 있는데.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체포된 청년이 뭐라고 말하건 범인들은 나몰라라 할 게 뻔했다. 절망 속에서 오열하는 의뢰인에게 여장 남자가 이런 말을 꺼냈다.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게요. 악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범인을 지옥보다 깊은 곳으로 데려가 줄 거예요. 의뢰인은 그렇게 해서 나를 소개받은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간곡히 애원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히마나카 씨. 돈도 가져왔어요.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다음 순간 의뢰인은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착하디 착한 내 아들. 그 아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면서 갔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혼자 남겨질 얘 어미를 걱정하고. 범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제발 그놈들을 죽여줘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모성애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애처롭게 떨리는 이 손을 나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이마나카 씨의 마음은 잘 알았습니다. 부디 제게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이 원통함과 분노를 거두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할 수 있겠는가. 본인의 무례는 생각도 않고 타인의 손을 빌려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 사회 법규도 못 지키는 원숭이 놈들. 악마도 눈 돌릴 만큼 엄하게 조교해주지. 네 놈들에겐 숨 쉴 자격도
편히 죽을 자격도 없다. 의뢰인에게 건네받은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놈들의 아지트로 향했다. 놈들에게 딱 맞는 지저분한 곳이로군. 쓰레기를 청소하러 가죠, 선생님. 놈들은 바다 근처에 버려진 창구를 무단으로 아지트로 삼고 있었다. 안으로 쳐들어가려던 찰나 뒤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하시마, 저기 봐. 기사라그 어떻게 된 거야? 저분이 왜 이런 곳에?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저 방정맞은 행동 거지. 일전에 악당의 경호원으로서 맞닥뜨렸던 그 2인조였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희는 메테오라고 했던가? 여긴 무슨 일로 왔지? 이런 데서 다 만나다니 참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내 질문에 두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 아니 이놈들이 글쎄 지인의 룸살롱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지 뭡니까? 오스티스 몇 명이 다쳤는데 아무래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요컨대 놈들을 끝장내버리려고 왔다는 소리다. 꺼져라. 놈들을 처리하는 건 바로 나다. 나는 두 사람을 향해 위협적인 조로 말했다. 저희도 쉽게는 못 물러납니다. 오늘은 옳은 일을 하려고 온 거니까요. 걸림돌이 되진 않을 테니 한 방만 때리게 해주세요. 나를 앞에 두고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들의 각오를 확인하고자 나는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표적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고 숨통을 끊을 것이다. 이 앞은 지옥으로 가는 입구다. 그래도 따라오겠나? 네, 놈에게 한 방 먹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굳건한 눈빛이 퍽 마음에 들었다. 알겠다. 모쪼록 방해가 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예. 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오줌 좀 찌렸다. 그래도 잔챙이들을 처리할 용도로는 쓸만해 보이네. 나는 그들을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아지트로 가는 동안 두 사람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처음 만났을 때 말인데 그 사기꾼을 경호한 이유가 뭐지? 고향도 가까우고 경호를 해주면 돈을 준다길래 무시하자니 꼼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모양이다. 바보같이 순진한 녀석들이었다. 아지트의 정면으로 쳐들어간 두 사람은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려갔다. 얍! 우리가 왔다! 오스티스의 복수다. 니네 보스 나오라 그래! 좀 얼빠진 구석은 있지만 전에도 느꼈다시피 전투력은 상당했다. 아시바와 키사라기는 기대보다 더 잘 해내고 있었다. 강하다. 대단한데요. 강자는 어디에나 있는 법이니까 우리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겠구나. 루카와에게 좋은 자극이 된 것 같다. 두 사람을 동행시킨 건 잘한 선택이었다. 잔챙이들을 처리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유행진한 닭벼슬 머리의 남자가 있었다. 누구냐? 텐무의 전 보스 타케시로가 너냐? 그동안의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이 남자가 바로 보스 타케시로다. 타케시로는 한때 이 일대에서 악명 높은 폭주족 텐무의 보스였다. 누구도 우릴 이길 수 없다. 방해되는 놈은 싹 다 없애버려. 당시 폭주족들 사이에서 최강의 사나이로 불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남자를 앞에 두고 키사라기와 하시바는 가위바위보를 했다. 가위바위보! 만세! 이겼다! 야! 졌다! 처음엔 장난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나와도 1대1로 겨루지 않았던가. 두 사람이 자신을 얕본다고 여긴 타케시로는 이것들이 내 앞에서 장난질을 해. 휴, 힘이 제법인데? 소리를 지르며 짐승처럼 사납게 키사라기에게 덤벼들었다. 키사라기는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타케시로의 목덜미에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이런 공격이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오, 맷집이 제법인데? 하지만 타케시로는 그 일격을 맞고도 쓰러지긴커녕 몸을 잘게 떨 뿐이었다. 발을 붙잡히고만 키사라기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줄 알았으나 다음 순간 키사라기의 다른 한쪽 발이 섬광처럼 튀어올랐다. 키사라기의 발차기가 타케시로의 관자놀이에 꽂혔다. 가히 불을 뿜는 듯한 위력이었다. 곰도 이건 못 버틸걸? 저 신발 끝부분에 뭔가를 심어둔 모양이다. 타케시로도 그 일격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발끝에 강철을 심어뒀건 그리고 그 격투기에 사바트지?
그 짧은 순간에 다 간파당하다니. 절대 이불을 적으로 돌려선 안 돼. 여기선 꼬리 내리는 게 상책이야. 나와 루카가 할 일은 지금부터다. 놀이는 끝이다. 지금부턴 어른의 시간이다. 그럼을 어쩌실 생각이신지. 다케시로를 잡고 돌아가려던 찰나 하시바가 내게 물었다. 뭐야, 궁금한가? 아니요, 됐습니다.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모르는 게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누구든 엮여서 좋을 거 없을 테니까. 이리하여 우리는 다케시로를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좋아, 이제 깨우도록 하지. 기사라기와 싸우느라 진이 빠졌을 테지만 그건 내가 고려할 일이 아니다. 다케시로는 맷집이 자랑거리인 듯 했으니. 이봐 쓰레기, 얼른 일어나!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준 발차기로 표적을 깨워보기로 했다. 무슨 발차기가 이가 다 나갔잖아. 한심하기 짝이 없군. 맷집은 봐줄 만한 줄 알았더니 그 어떤 악당이라도 반성의 여부를 묻는 것이 나의 신조다. 넌 경고를 받고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경비원에게 원한을 품고 대역을 이용해 살해했다. 그래서 뭐? 피해자나 유족에게, 그리고 너 대신 잡혀간 사람에게 죄송스럽지도 않나? 이걸 어쩐다. 반성이라곤 요만큼도 안 하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간 살해당하겠지? 반성합니다. 제가 출제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대신 잡혀간 그 무기를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악당치곤 드물게 놈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 같은 쓰레기 놈은 눈만 봐도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미쳐야 반성을 당해. 가짜는 놈이 이래라 저래라 하길래 본때 좀 보여줬다고 해. 잡혀간 그놈도 지가 못났으니까 잡혀간 거지. 그게 본심이었군. 쓰레기 같은 놈. 루카와 넵! 지옥의 무릎 담요 대령이요! 내 목소리에 루카와가 옆에 놓여있던 강판을 들어올리더니 그것을 타케시로의 허벅지 위에 있는 힘껏 내리쳤다. 우선 첫 번째 갑니다. 무릎이 따뜻해질 거예요. 강판에 돋은 가시가 중량에 의해 놈의 허벅지살을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이것은 에도 시대의 고문 중 하나인 이시다카 형으로 죄인을 자백시킬 때의 행위졌다. 두 번째 간다. 벌써부터 얼굴이 말이 아니군 그래. 다만 이 고문은 에도 시대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석판을 철로 바꾸고 가시를 박는 등 여러 부분에서 개량이 되어 있다. 슬슬 반응이 올 때가 됐는데. 내 엉덩이가. 엉덩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놈의 무릎이 박살날 때 비로소 마지막 장치가 가동된다. 놈의 밑에 깔린 대죄는 정해진 만큼의 무게가 올라가면 말뚝이 튀어나 항문을 찌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여섯 번째! 말뚝이 거의 배꼽 언저리까지 올라왔겠는데요? 무게가 가중될 때마다 말뚝이 죄인의 몸을 깊숙이 꿰뚫게 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강판을 올리자 타케시로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데. 이 장치는 평범한 말뚝 고문처럼 조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대답은 정해져 있다. 너처럼 가짜는 놈을 왜 살려줘야 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해도 유분수지. 계속 가보자고. 양발이 납작해지고 말뚝이 머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놈의 결말은 죽음뿐이다. 거기서 5장을 더 올려놓자 놈은 영영 입을 다물게 됐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내가 빼앗은 목숨만 몇 명이던가. 나도 언젠가 죗값을 치를 때가 오겠지. 거기다 최근 들어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눈물을 거둘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것이다.